글로벌 비트 시간입니다. 뉴욕 증시 3대 지수가 상승으로 마무리했습니다. 종목별로 표정이 좀 개별 이슈에 따라서 엇갈리는 모습을 보여줬는데요. 일단 상승을 견인한 단 하나의 종목을 꼽으라면 오라클이 되겠습니다. 호실적에 좋은 가이던스를 발표를 하면서 여전히 탄탄한 AI 수요를 반증했고요. 오라클의 상승에 힘입어서 3대 지수가 힘이 빠지지 않고 상승으로 마무리를 할 수가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 안에서도 트럼프 대통령이 다시 한번 파월 의장을 압박하면서 금리 인하를 재차 요구하는 모습을 보여주기도 했고요. 여러 가지 관세 노이즈들은 여전히 상존하고 있습니다. 오라클이 이끌고 여러 재료와 뉴스들을 소화하는 하루였습니다. 자세한 마감 상황 지금부터 함께 하시죠. 3대 지수 강보합권의 거래를 마쳤습니다. 나스닥 지수가 0.2%, S&P 500은 0.4% 가까운 플러스권에서 종가를 형성했습니다. 어제 CPI에 이어서 간밤에는 도매 물가인 PPI가 발표됐습니다. 역시나 잘 나왔는데 전월 대비 0.1% 상승으로 예상치였던 0.2%를 밑돌았고요. 그리고 넉 달째 둔화세를 이어갔습니다. 따라서 트럼프 대통령의 관세 여파는 제한적인 것으로 나타났고요. 그런데 이렇게 물가 상승 압력은 좀 둔화되는 듯 보이지만 노동시장 냉각 조짐은 확인이 됐습니다. 2주 이상 실업수당을 계속 청구하는 계속 실업수당 청구 건수 195만 대를 기록하면서 2021년 말, 그러니까 3년 6개월 만에 최대폭으로 상승을 했습니다. 직전주 수치와 예상치를 모두 웃돌았고요. 따라서 지금 실업자들이 직업을 구하는 데 걸리는 시간이 길어지고 있다. 이렇게 해석을 해봐야겠습니다. 이렇게 어찌됐든 인플레이션 수치가 잘 나오다 보니까 트럼프 대통령이 금리 인하를 촉구할 명분은 늘어나게 됐죠. 파월 의장을 간밤에는 멍청이다 이런 과감한 표현을 서슴지 않으면서 1%포인트, 그러니까 전복 컷을 촉구했습니다. 이런 여러 가지 요인들이 맞물리면서 그리고 장중에 30년물 국채 입찰이 진행됐는데 여기서 호조세를 나타내면서 국채 금리는 하락세를 보였습니다. 10년물 기준으로 5bp가량의 내림세를 그려가고 있고요. 30년물 금리 역시도 6bp대의 안정세, 국채금리 하락과 달러 지수의 하락이 함께 하락하고 있다는 것이 오늘의 특징인데요. 달러 지수가 97.93을 가리키고 있습니다. 3년 내 최저 수준까지 오늘 떨어지고 올해 들어서 10% 급락을 했는데 사상 최악의 연초 흐름을 가져가고 있다는 점도 체크를 해보셔야겠습니다. 앞으로 달러 가치가 좀 더 하락할 거라는 전문가의 관측도 나오고 있으니까요. 확인해 보셔야겠고요. 이제 히트맵을 열어서 전반적인 종목별 분위기를 확인해 봅니다. 자, 말씀드렸다시피 오라클의 주가가 13%대의 급등이었습니다. 사실 전반적인 시장 분위기가 다 함께 좋았던 건 아닌데 오라클의 급등 덕분에 지수가 오른 측면이 있었습니다. 오늘 52주 신고가를 경신하는 데 성공을 했고요. 팔란티어의 경우에는 어제 사상 최고가 마감을 지은 이후 오늘은 숨고르기에 들어가는 모습, 그 밖에 마이크로소프트와 엔비디아, 브로드컴이 1%대의 상승으로 함께 힘을 보태고 있습니다. 테슬라의 주가, 이 로보택시 출시가 12일이 아니라 22일로 확정이 됨에 따라서 2%대의 내림세를 그려가고요. 보잉 오늘 사고 소식이 전해지면서 4%대의 하락세를 그려갔습니다. 주요 종목 이슈들 묶어서 조금 더 자세하게 확인해 봅니다. 오라클, 자, 어떤 부분이 이렇게 좋았길래 주가가 이렇게 폭발적인 반응을 보인 것인가? 어제 말씀드렸다시피 사프라카츠 CEO가 클라우드 성장세의 확대를 예상했습니다. 올해에는 전분기 성장률이 52%였는데 내년도 클라우드 매출이 70% 이상 증가할 거다, 이런 발언이 나왔거든요. 이것이 시장의 예상치를 크게 웃도는 수준이다 보니까 주가 역시도 긍정적인 반응이 나왔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다음은 엔비디아입니다. 젠슨항 CEO가 미국의 AI 칩 수출 제한에 대해서 다시 한번 우려의 목소리를 표명했습니다. 만약에 수출 제한이 계속된다면 중국 안에서 화웨이의 영향력이 커질 것이고 중국과 거래를 하는 많은 국가들에게까지 화웨이의 장악력이 가지게 될 것이다, 이런 이야기를 했고요. 이날 같은 자리에서 젠슨항 CEO가 앞으로 가이던스에서 중국 시장의 매출과 수익은 제외시킬 것이다, CNN 취재진에게 전했다라는 소식도 함께 들려왔습니다.
엔비디아의 종가 1.52% 상승입니다. 145달러대에 정확하게 터치하고 있고요. 다음으로는 AMD. 오늘 주가는 약했습니다만 두 가지 호재가 들려왔습니다. 일단 첫째로 새로운 AI 칩 MI350 시리즈를 공개했는데요. 엔비디아 블랙엘 시리즈에 대적하는 차세대 AI GPU가 되겠습니다. 기존 대비했을 때 AI 연산 성능을 4배 끌어올리고 추론 성능은 35배 향상시켰다는 설명이고요. 이와는 별개로 크로소라고 하는 회사에 AI 칩을 13,000개 판매할 예정이다. 이런 로이터의 보도도 들려왔습니다. 이것을 금액으로 환산하게 된다면 4억 달러가량의 판매 계약이 되는 것이고요. 크로소는 AI 기업들에게 클라우드 인프라를 제공하는 회사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크로소의 데이터 센터에 AMD의 칩이 앞으로 채택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요. 그렇지만 주가는 2.2% 하락하면서 120달러 선을 반납했습니다. 이슈에 따라 움직였던 종목들도 확인해 봅니다. 자동차주들이 전반적으로 압력을 받았는데 트럼프 대통령의 발언에 움직였습니다. 어떤 내용이었는지 영상 함께 보시죠. But to further defend our auto workers, I impose this 25% tariff on all foreign automobiles and investment in American manufacturing and auto manufacturing. All manufacturing is surging. And I might go up with that tariff in the not too distant future. The higher you go, the more likely it is they build a plant here. 자국 내 생산을 유도하기 위해서 자동차 관세를 곧 인상할 수 있다고 얘기를 했습니다. 어제 GM의 경우에는 5조 원 정도를 투자해서 미국 내 공장에 대한 생산량을 늘리겠다 이런 소식을 전했잖아요. 이것을 관세의 긍정적인 효과를 보여주는 사례다 이렇게 평가를 했습니다. 앞으로 이런 사례를 더 많이 만들고자 하는 것이 트럼프 대통령의 목적이 되겠고요. 이 소식에 자동차주들 일제히 압력을 받았습니다. 시세 확인해 보시죠. 디트로이트의 빅3 완성차 업체들이죠. GM과 포드 그리고 스텔란티스가 모두 내렸습니다. GM과 포드의 경우에는 1.2%의 하락 흐름을 가져갔다는 점 체크해 보고요. 다음으로는 보잉입니다. 인도에서 이륙해 영국으로 향하던 에어 인디아 여객기가 추락하는 안타까운 참사가 어제 발생했습니다. 승객과 승무원 총 242명이 탑승해 있었고요. 추락 기종은 보잉 787 드림라이너. 드림라이너가 추락하는 사고는 이번이 처음입니다. 이에 따라 보잉의 주가는 압력을 받아갔습니다. 종가 상황 4.8%의 마이너스권 203달러 선에 거래를 마치고요. 다음으로는 노보노디스크입니다. 차세대 비만 치료제의 후기 임상시험에 돌입했다는 소식 들려왔습니다. 약물의 이름은 아미크레틴, 경구용과 주사제형을 모두 개발 중에 있고요. 경쟁사인 일라이릴리가 경구용 비만 치료제에 대한 임상시험을 발빠르게 추진하면서 최근 노보노디스크의 주가는 다소 주춤하는 듯한 모양새가 나타났었죠. 앞으로 이 소식에 따라 주가가 좀 반등할 수 있을지 기대를 해봐야겠습니다. 노보노디스크의 종가는 3% 가까운 상승, 81달러 선 가리키고 있고요. 마지막으로 특징주 두 가지 더 확인해 봅니다. 마감 후에 실적을 전했던 종목으로는 오늘 어도비가 있습니다. 총 58억 7천만 달러의 매출액 전년 대비 10% 상승한 수준이고요. 그리고 EPS는 5.06달러, 컨센서스를 안정적으로 웃도는 수준으로 발표가 됐습니다. 최근 포토샵과 프리미어 프로 등 여러 가지 대표 제품들의 AI를 접목시키고 있죠. 그 덕분에 연간 전망치도 상향 조정을 할 수가 있었습니다. 다만 주가는 크게 힘을 쓰지 못하고 있습니다. 어도비 사실 발표 직후에 잠깐 급등하는가 싶더니 그 상승분을 전부 반납하고 지금은 강보합권 정도에서 움직이고 있습니다. 최근 1년 동안의 주가 추이를 확인해 본다면 10% 가까운 하락으로 진행이 되고 있는데 아무래도 챗 GPT가 이미지를 워낙 잘 만들어주기도 하고 또 프리미어 프로가 아니더라도 더 쉽게 영상을 편집할 수 있는 툴들이 워낙 많이 나오고 있다 보니까 경쟁 심화에 대한 우려에 좀 직면해 있는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마지막으로는 게임스탑도 확인해 보시죠. 17억 5천만 달러 규모의 전환사채 발행 소식에 간밤 급락했습니다. 운영자금 및 투자에 활용할 거다라는 설명인데 여기에는 비트코인 추가 매입의 목적도 포함이 돼 있는 것으로 예상이 되고요. 다만 이렇게 전환사채를 많이 발행을 하게 된다면 기존 주주들의 지분 가치는 희석이 되게 되죠. 여기
여기에 조금 더 포커스가 맞춰지면서 주가는 22.5% 실망 매물이 출회했습니다. 특징주 모두 점검했고요. 주요 외신 헤드라인들 살펴보시죠. 네, 간밤 나온 매크로 한판 이슈들 살펴보겠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자동차 관세 추가 인상이 가능하다라고 언급을 하면서 또 장 막판에 약간의 흔들림이 감지되는 모습을 나타냈습니다. 자동차 관세 인상에 대한 이야기가 이제는 좀 들어갈 줄 알았는데 다시금 불을 지피고 있는 트럼프 대통령이죠. 그와 함께 파월 의장의 다시 한번 금리 인하 압박을 가했던 트럼프 대통령인데 일단 해임은 하지 않겠다라는 입장도 분명히 하는 모습을 살펴볼 수가 있었습니다. 그런 가운데 베센트 재무장관 차기 연준 의장으로 좀 거론이 되는 해프닝이 있었는데요. 재무장관을 앞으로도 계속 하고 싶다라는 의견을 밝히기도 했다고 하죠. 중국 관세 유예가 8월에 끝날지 두고 봐야 한다라고 이야기를 했는데 8월보다 조금 더 연장이 돼서 관세 유예가 이어질 수도 있다라는 의미를 내포하고 있는 것이겠죠. 베센트 재무장관의 발언과 트럼프 대통령의 또 한 번 관세를 자극하는 발언들, 트럼프 행정부 일기 당시를 좀 상기해보면 미중 무역 협상 또는 중국이 꼭 아니더라도 여러 가지 무역을 둘러싼 갈등 이슈는 행정부가 진행되는 내내 이어질 수 있다는 우려감이 다시 고개를 들고 있는 셈입니다. 골드만삭스는 미국의 침체 확률이 30%보다 아래쪽으로 하향 조정을 했습니다. 관세 영향이 생각보다 작다는 것이 그 이유였고요. 여러 가지 경제 지표들이 간밤에 쏟아졌는데 일단 관세로 인해서 물가가 급격하게 치솟는 모습이 아직까지는 확인되지 않고 있습니다. 골드만삭스도 그 부분에 초점을 맞춰서 일단은 침체 확률을 조금 더 낮춰 잡은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잠시 후에 매크로 데이터들 자세히 들여다보겠습니다. 미국 국채 30년물에 입찰이 있었습니다. 하이라이트라고도 할 수 있는 실질적으로 미국 국채 입찰에서 호조를 보여야만 하는 입찰이 간밤에 있었던 셈인데요. 30년물의 강한 수요가 언급이 되면서 트럼프 대통령이 자동차 관세를 이야기함에 따라서 급등했던 국채금리 수익률이 다소간의 안정세를 찾아가는 모습을 나타내기도 했죠. 자, 그런 가운데 미국 달러화 가치는 3년 내 최저치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 달러 가치와 조금 반대로 움직이는 것이 금 가격 그리고 비트코인 가격일 텐데요. 간밤 금 가격이 1.8%가량의 오름세를 나타내면서 다시 3,400달러 선 위쪽으로 올라서는 모습을 나타냈습니다. 그런데 달러가 내리면 비트코인이 오르는 모습이 함께 최근에 목도가 됐었는데 비트코인 가격을 비롯한 기타 알트코인 가격까지 전반적으로 조정이 나오고 있다는 점은 참고해 보셔야 되겠습니다. 자, 매크로 데이터 이어서 살펴보죠. 어제 저희가 CPI 데이터를 받아들었다면 이번에는 생산자 물가지수 PPI가 발표가 됐습니다. CPI에 이어서 PPI도 시장 예상치를 하회하는 긍정적인 데이터 나타냈는데요. 헤드라인 발표치는 0.1% 전월 기준으로 오름세를 나타냈고 전달에 기록했던 마이너스 0.2% 그리고 시장의 예상치였던 0.2%보다 좋은 수치를 받아들었습니다. 물론 전월보다는 올랐다라는 점에서는 부정적으로 해석을 해볼 수도 있겠습니다만 시장이 앞으로 5월부터 관세의 영향을 크게 받아갈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했던 만큼 예상치를 하회했다라는 것만으로도 생각보다는 괜찮네 라는 반응을 이끌어낼 수 있었던 것이죠. 상품 지수는 0.2% 오름세를 나타냈고요. 서비스 지수는 0.1%의 상승이었습니다. 그런데 어제 CPI에서도 확인을 했듯이 항공 관련한 가격들이 전반적으로 급락세를 견인하는 모습을 나타냈는데요. 기계나 차량 도매 마진은 2.9% 급등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만 항공유 가격이 8.2% 급락하는 모습으로 이 상승분을 크게 상쇄를 해줬고요. 항공 여객 서비스 부문도 1.1% 꺾이는 모습을 나타냈습니다. 일단 전반적인 수치는 가격 인상은 아직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라는 것을 반증하고 있는 셈이죠. 자, 그렇다면 지금 월가의 반응은 좀 어떨까요? 일단 생각했던 것보다 5월에 물가 상승분이 그렇게 크지는 않다라는 것을 우리가 확인을 하고 있습니다. 관세 발표 이전에 수입품을 사재기한 기업들이 상당히 많이 있을 것이고 두 번째 요인은 요금이 실물 경제에 반영되기까지의 약간 딜레이되는 소요 시간이 있다라는 것도 생각보다
생각보다 물가 상승이 더디게 목도가 되고 있는 이유 중에 하나라고 보고 있죠. 세 번째 요소는요, 소비 억제로, 그러니까 소비자들이 지갑을 닫으면서 기업들이 정말 가격을 올려도 우리 물건이 팔릴까? 이런 생각으로 가격 인상을 일단 좀 주저하고 있다, 이런 이야기를 해볼 수가 있겠습니다. 노무라증권에서는 앞으로 몇 달 안에 관세 영향이 보다 구체화될 것이다. 그러니까 아직까지 물가는 계속해서 지켜봐야 된다라는 입장을 견지하고 있고요. 윌밍턴 트러스트에서도 소비 심리 위축이 우려되는 상황 안에서 기업들이 가격을 빠르게 인상하기가 어려운 모습이 이렇게 CPI, PPI로 반영되고 있는 것이 아닌가, 이런 해석 내놓고 있습니다. 그런 가운데 앞서서 체린 앵커도 전해주었듯이 제닛 옐런 전 재무장관이 YOY 기준으로 인플레이션이 3%를 넘어설 수도 있다, 이런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연준의 양대 목표가 고용과 물가, 그중에서도 물가의 목표치가 2%다라는 점을 감안하면 연준의 정책 경로에 있어서 약간은 조금 더 의구심을 가질 수 있을 만한 발언이 나온 셈이죠. 자, 그렇다면 지금 PPI까지 받아든 상황 안에서 고용지표는 어떻게 나오고 있을까요? 연준의 2대 목표 중에 또 다른 하나의 큰 축입니다. 연속 실업이 최대치로 상승했다는 점이 상당히 우려스러운데요. 신규 실업 청구 건수도 시장의 예상치를 상회했고요. 연속 실업은 시장의 예상치가 191만 건이었는데 실제 발표된 데이터는 195만 6천 건으로 발표가 됐습니다. 예상치를 크게 상회했다라고 보여지는 거죠. 연속 실업 수치의 경우에는 2021년 이후에 최대치 상승이라는 점에서 지금 현재 미국인들이 새 일자리를 찾기가 굉장히 어려운 상황이 지속되고 있구나라는 데이터를 추출을 해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이런 상황 안에서 우리가 어떤 포인트들을 또 잡아봐야 될 것인가? 트럼프 대통령은 연일 금리 인하 압박을 하고 있죠. 다음 장 이어서 살펴보면요. 현재 미국의 5월 재정 적자가 3,160억 달러로 나타났습니다. 4월에는 단기 흑자를 기록했는데 5월에 다시 원래의 모습대로 좀 돌아갔다, 이렇게 보여지는 셈이죠. 연간 적자는 YOY 기준으로 14% 늘어나는 모습이고요. 36조 2천억 달러의 부채에 대한 이자만 920억 달러에 달하고 있습니다. 계속해서 7월에 들어서면 디폴트 우려가 다시 불거지면서 지금 미국 경제가 어떻게 흘러가게 될 것이며 앞으로 연준은 금리의 경로를 어떻게 가져가야 될 것인가에 대한 노이즈들이 조금 더 많이 낄 수 있다는 점 주목을 해보셔야 되겠고요. 트럼프 대통령은 금리를 2%포인트가량 인하할 경우에 연간 미화 6천억 달러를 절약할 수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파월 의장이 무감각한 사람이다, 또 이런 이야기를 하기도 했습니다. 파월 의장이 금리를 인하하지 않는다면 무언가를 강제해야 할 수도 있다라는 상당히 좀 강한 논조의 발언도 이어갔다라는 점을 감안하면 앞으로 연준의 정책 경로를 설정하는 데 있어서 연준의 독립성 우려라던가 여러 가지 노이즈들이 또 낄 수 있다라는 점 한 번 더 생각을 해보셔야 되겠습니다. 자, 첫 번째 헤드라인 역시 트럼프 대통령의 여러 가지 구상 중에 하나를 전달해 드리려고 합니다. 함께 보시죠. 트럼프 대통령이 지정학적 긴장 고조 속에서 중국에 대한 의존도를 줄이기 위해 미국의 히토류 채굴 및 처리를 늘리기 위한 국방 생산법을 발동할 계획이라고 블룸버그 통신이 전했습니다. 이에 따라 MP 머티리얼즈는 트럼프 대통령이 국방물자 생산을 활용해 미국 내 히토류 공급망을 강화하려고 한다는 소식에 13.88% 장 후반에 급격한 상승세를 보였습니다. 아메리칸 리소스와 같은 히토류 관련주도 9.4%가량의 오름세를 나타냈습니다. 네, 트럼프 대통령이 지금 중국의 히토류 생산 능력을 상당히 부러워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중국의 히토류 파워 어느 정도일까요? 지금 화면상에 보이는 부분에서 빨간 부분이 중국의 점유율이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파란 색깔이 미국인데 지금 현재 미국이 할 수 있는 것은 채굴, 가장 위에 자리한 그래프입니다. 채굴 일부밖에 할 수 없습니다. 글로벌 히토류 중에서 중국이 보유하고 있는 물량만 51%, 절반이 넘고요. 생산량은 70%, 그리고 정제하는 비율은 압도적으로 높습니다. 92%. 히토류를 정제하는 과정에서 굉장히 많은 부산물들이 나오고 이 오염물질 때문에 사실 선진국들이 하기는 좀 꺼려하는 것이 히토류 정제 사업인데요. 특히 미국과 유럽은 사실상 중국에 전적으로 의존하고 있다라고 이야기를 해도 과언이 아닐 겁니다. 히토류는 EV와 내연기관차의 필수품이라는 점에서 예를 들어서 포드 같은 경우는 히토류 수출 규제 소식이 들려왔을 때 시카고의
현재 SUV 생산을 축소하는 결정을 내리기도 했는데요. 중국에 의존하지 않고는 현재 상당히 어려운 상황인데 현재 트럼프 대통령의 구상은 어떤 모습인지 한번 다음 장으로 이어서 살펴보겠습니다. 미국 공급망 강화 구상의 핵심은요. 일단은 당장 미국 내 즉각적인 대안이 없다라는 데는 월가에서 그리고 시장에서 모두 공감하는 바입니다. 유럽은 히토류 생산이 전무하고 미국은 앞서서 그래프에서 살펴보셨던 것처럼 소규모 채굴만이 가능한 상황인데요. 트럼프 행정부가 냉전 시대에 적용을 했던 국방물자 생산법을 사용해서 자금 조달이라던가 대출 등 지원을 할 수 있을 것이다라는 보도가 블룸버그 통신을 통해서 전해진 겁니다. 채굴과 가공 정제에 있어서 일단 MP 머티리얼즈의 한 100억 달러가량을 지원을 할 수 있다 이런 이야기 나오면서 MP 머티리얼즈가 강력한 수혜주로 떠오른 건데요. 미국 내 히토류 관련주들이 일단은 시세를 받아갔는데 실질적으로 그리고 현실적으로 얼마나 가능한지는 조금 들여다볼 필요는 있겠습니다. 자, 다음 장 이어서 살펴보시면요. 캘리포니아주 전기차 보급 확대에 대한 저지 서명도 한 트럼프 대통령입니다. 캘리포니아주 전기차 보급 확대 계획의 저지를 위한 3건의 의회 결의안에 서명했다라는 소식이고요. 이 내용은 바이든 행정부 시절에 추진됐던 내용입니다. 주 차원의 EV 의무화 정책을 트럼프 대통령이 이제 철회하고 무효화한다라는 내용이고요. 디젤 엔진을 퇴출하겠다 그리고 가솔린 판매를 중단하겠다라는 바이든 행정부 시절에 여러 가지 정책들을 직접 겨냥하고 있는 것으로 풀이가 됩니다. 여러 가지 행정명령 서명과 참 바쁜 나날을 보내고 있는 트럼프 대통령이다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쏟아지는 뉴스들 가운데에서 어떻게 투자 포인트 잡아볼지는 저희와 계속해서 함께 하시면서 점검을 좀 해보시죠. 두 번째 헤드라인 바로 이어가 보겠습니다. 인공지능 반도체 시장 공략을 강화한 어드밴스드 마이크로 디바이스 AMD가 신형 AI 칩을 공개했지만 주가는 하락 마감했습니다. 현지 시간 12일 AMD 주가는 장 초반 121달러 선에서 출발한 뒤 오후 들어 낙폭을 키우면서 전일 대비 2.18% 내린 118.50달러에 거래를 마쳤습니다. 배런스에 따르면 AMD는 이날 캘리포니아 산호세에서 열린 어드밴싱 AI 행사에서 차세대 AI 칩 MI350 시리즈를 발표했습니다. MI350은 기존 모델 대비 최대 4배 성능이 향상된 제품으로 메타와 오라클이 도입할 예정이라는 설명이 덧붙여졌습니다. AMD, 엔비디아의 사실 그림자에 좀 가려서 주가는 올 들어 계속해서 횡보 중입니다. 내년 출시될 차세대 AI 칩 인스팅트 MI400 시리즈도 공개를 했는데요. 그와 함께 돋보였던 인물이 바로 오픈 AI의 샘 알트먼이었습니다. 리사수 CEO는 MI35X가 엔비디아의 블랙웰 칩을 능가할 수 있다라고 이야기를 했고요. 가격에 있어서는 일단은 함구하는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AMD의 주가가 이 소식과 함께 다시 좀 YTD 기준으로 상승을 만들어낼 수 있을지는 아직까지는 좀 의구심이 들기는 하는데요. 어쨌거나 엔비디아를 견제하겠다라는 의지는 강력하게 드러냈고 오픈 AI의 샘 알트먼의 등장으로 화제를 모은 것은 분명해 보입니다. 자, 다음 장 이어서 살펴보시면요. 마이크론 같은 경우도 미국 내에서 2천억 달러를 투자하겠다라는 계획을 발표한 바가 있죠. 국내 역량 제조 확대에 1,500억 달러, 연구 개발에 500억 달러, 기존 계획보다 300억 달러가량 늘어난 발표치를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건데요. 최근 들어서 반도체 종목들 트럼프 대통령의 여러 가지 발언들에 의해서 약간 등락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만 마이크론 같은 경우는 좋은 리포트들이 계속해서 쏟아지면서 주가 상승을 이어가고 있는 모습입니다. AMD와는 조금 분위기가 다른 모습이기도 한데요. 엔비디아는 지금 현재 중국에 대한 수출 규제가 좀 완화되기를 바라고 있는 상황 속에서 이제 중국에 대한 수출 규제 때문에 중국에 대한 가이던스는 발표하지 않겠다 또 이런 이야기를 내놨습니다. 반도체 종목 관련한 이슈들이 참 많이 쏟아지고 있는 요즘이니까요. 저희와 투자 포인트 꼼꼼하게 점검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글로벌 비트 전해드렸습니다.